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의 영어과 김상백 선생님입니다. 이제 1학기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본인의 성적에 좀 만족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은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뭐 지난 시험이기 때문에 미련은 좀 떨쳐버리고요. 이번 시험에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어떻게 좀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좀 저와 같이 살펴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 확인해 볼게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천재 이재영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죠. 3과와 4과가 시험 범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기말고사기 때문에 당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죠. 22년도에 6월 모의고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좀 6월 모의고사 그 보는 시기와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는 시기가 굉장히 좀 애매했어요. 중간에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좀 부족했죠.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기말고사 시험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변형 문제까지 좀 변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그 변형해서 출제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이번에 시험 범위를 6월이 아닌 3월 모의고사를 좀 선택해서 이렇게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자면 은평구에 있는 타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험 범위가 적은 상황이에요. 뭐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굉장히 공부하기 편하겠구나. 정말 큰 오산이죠. 그렇죠? 뭐 신도고 친구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 뭐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중간고사 굉장히 쓴맛을 봤죠. 기말고사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1번부터 6번까지가 듣기 유형이었고요. 모의고사 영문 보기 당연히 2개 고르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의 변화는 없었어요. 내용의 변화는 없었으나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하고 시험을 봤다면 그래도 조금 만족했을 텐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학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듣기의 내용은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뭐 영영풀이 문제가 나온다는 뭐 어휘 나왔고, 그 다음에 어순배열. 지금 신도고의 특징이 서술형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서술형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어순배열 문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서술형의 문제를 이렇게 어순배열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순배열이라는 게 단어들을 주고 그 안에 단어들을 알맞게 배열을 한 후에 몇 번째 오게 되는 단어는 어떤 거일까요? 해서 선택지를 주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죠. 이건 뭐 사실상 서술형이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어순배열을 통해 영작을 해야 그래야 몇 번째 어떤 단어가 올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을 빙자한, 객관식의 탈을 쓴 그런 서술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 문제 나왔는데, 정말 지독하죠, 신도고.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2개 고르세요. 또는 뭐 몇 개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들. 거기에 좀 특이하게도 틀린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틀린 개수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더 헷갈려서 시간만 더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부족해지는, 시험 시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번 기말고사에서. 그래서 좀 완벽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4과 계속해서 불일치, 이제 4과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과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뭐, 어순배열 마찬가지로 또, 객관식의 탈을 쓴 서술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 모두 고르세요, 2개 고르세요. 이런 어법 문제 3과에서 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네요. 내용 불일치, 뭐, 지칭 추론, 그 다음에 뭐, 순서, 그리고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좀 특이하게 2개 고르세요. 와, 이건 좀 상상 못했죠. 빈칸 추론에서 해당하는 표현 2개를 고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이지만 좀 다른 말로 표현한 이 2개의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9번 이제 뭐 어휘 모의고사 지문들로 이제 전부 다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답을 골라야 하는 게 진짜 일반적인
그게 신도고 시험의 특징이었죠. 보통은 이렇게 41번, 42번에 해당하는 이 장문이라고 하죠. 긴 지문에 보통 한 두 개의 문제를 이렇게 엮어서 같이 출제하는 이런 지문을 보통은 잘 학교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지면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문 하나 방심할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해보면 일단 영어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유형이 다 고르게 출제가 됐었죠. 뭐 기본적인 수능 유형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뭐 영영풀이 뭐 이런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난이도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고요. 왜냐면 뭐 두 개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틀린 거의 개수는 이런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완벽한 학습이 좀 돼야 했습니다. 그게 좀 안 된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왜냐면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그래서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중학 수준 공부 수준에만 머물렀던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듣기에서 뭐 전 문제가 다 영어 보기학 문제고 뭐 모두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듣기도. 그리고 어법과 어휘, 그리고 내용 문제에서도 모두 고르기가 출제가 되죠. 또는 두 개 고르기.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좀 어순배열 통해서 사실상 영장 문제 서술형을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시험은 서술형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고민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30문제나 되는 문제를 전부 다 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뭐 중간고사에 이어서 이렇게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좀 다소 어려운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중간고사 때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봤던 친구들도 이번에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반면에 이제 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성적이 다 올라서 좀 그래도 좀 저는 안심을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저하고 이제 같이 준비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할 것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시험 범위에 대한 어휘가 첫 번째 순서죠. 그래서 어휘를 좀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 보통 친구들이 단어 뭐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학원에서도 암기를 하게 될 텐데, 일주일에 한 2회 정도의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은 시험을 위한 암기를 하게 되죠. 언제? 학원 수업이 있기 전날. 그래서 보통 주 2회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숙제도 마찬가지로. 뭐 미리미리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미뤘다가 이제 학원 수업 전날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회의 이런 영어 학습이 보통 일반적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우리가 내신 시험에서의 영어 과목은 뭐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암기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평상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는 왜? 자주 해야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학원에 오지 않는 날에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테스트도 온라인을 통해서 그날 매일매일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좀 더 편하고 더 공부가 잘 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좀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저희 학원 수업 오는 날에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물샐 틈 없이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험범위에 대한 어휘 학습이 끝났다면 우리 뭐 해야 되지? 내용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죠. 왜냐면은 뭐 내용 문제 관련해서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빈칸, 그 다음에 뭐 순서, 뭐 어휘, 뭐 이런 문제들, 뭐 문장 넣기, 요약, 뭐 이런 문제들 전부 다 내용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학습을 좀 해야 합니다. 저하고 공부할 땐 당연히 좀 개별적 해석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지문 단락별 이렇게 요약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는 건 전체 내용을 알아야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요약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내용을 좀 오래 기억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내용 학습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어법 학습을 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가 많이 익숙한 친구들,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좀 수월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좀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지금 이제 방학이잖아요. 지금 현재 뭐 친구들 다 방학 하고 막 이랬을 텐데 이런 기간에 내신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간에 충분한 학습을 해놔야 돼요. 충분한 연습을 해놔야 해요. 내신 기간에서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평상시에 문장 구조를 좀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좀 친구들이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뭐 학원 오기 전날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하고 닥달하고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테스트 봐야 하는데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봐야 보통 아이들이, 친구들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하게 되죠. 전 좀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매번 수업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진도 나간 부분 포함해서 직전 진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진도까지 해서 누적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시험 대비 기간에 좀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만큼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험 범위에 대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 변형 연습을 해야 되죠. 변형 문제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각 유형에 대한 그 시험 범위의 지문들을 연습을 해야 하는데 뭐 학생마다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학습 능력 또는 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학생들마다 다 필요한 부분이 좀 다른데 어떤 성향의 어떤 수준이건 가리지 않고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변형 문제를 무한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 이제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스스로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샐 틈이 없이 준비를 해놔야 그래도 좀 더 원하는, 만족하는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다시 한번 1학기 이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나온 결과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2학기 또는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이제 계속 진학을 하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뭐 저와 함께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이스캠프에서 영어과 신도고 담당 김상백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